78세 이정숙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천만 원.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2,800만 원이 사라졌다. 고수익 투자라는 말에 속아 가입한 상품은 실체 없는 사기였다. 은행 직원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명함도 가짜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씨는 국민연금 월 3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월세 30만 원을 내면 5만 원이 남는다. 하루 식비로 1,600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지하철역 앞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폐지값은 고작 3,000원에서 5,000원.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린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김영호 씨 74세는 아버지,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아들과 비슷했다.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2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당황한 김 씨는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30분 후 진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42%를 차지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노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00억 원이 넘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AI 음성 합성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해 신뢰를 얻는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속수무책이다. 김 씨는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박명자 씨 69세는 냉장고가 고장난 지 3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수리비 15만 원이 없어서다. 딸한테 말하면 줄 텐데.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딸은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며 대출금을 갚고 있다. 손주들 과외비, 학원비에 허덕이는 걸 안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여름에는 선풍기 없이 버티고 겨울에는 내복을 겹쳐 입는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2시간만 보일러를 켠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약국에서 감기약 한 봉지 사서 끝낸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무시한다. 어차피 병 있어도 치료할 돈 없는데 알아서 뭐해. 이런 노인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8.9%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1위다. 70세 넘으면 아무도 안 써줘요. 이기남 씨 72세는 한숨을 쉰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당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50대에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 20년간 이것저것 하며 버텼지만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해 받지 못한다.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하루 5만 원.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 디스크가 왔지만 쉴 수 없다. 쉬는 날은 돈이 안 들어온다. 죽기 전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일하다 쓰러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고령 근로자 산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다. 그들에게 은퇴는 사치다. 생존을 위해 일한다. 이웃 주민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을 열자 최진수 씨 76세가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3주가 지나 있었다. 휴대폰에는 며칠 동안 걸려온 스팸 전화만 가득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안하다고 적힌 쪽지가 있었다. 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10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빚을 지운 뒤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 혼자 고시원에서 살며 폐지를 주었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혼자 사는지도 몰랐죠.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200명의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았다. 요즘 은행도 병원도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대. 김순덕 씨 71세는 답답하다. 은행 창구가 줄어들어 번호표를 뽑아도 1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직원은 앱으로 하시면 편해요라고 권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른다. 자녀에게 물어보면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면 돼요라며 빠르게 설명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백신 예약, 진료 예약, 마스크 구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야 했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다.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정보를 모르는 노인들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배워서는 따라갈 수 없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어요. 정미선 씨 73세는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본다.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뿐이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다.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두렵다.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치료받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방치된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엄마, 또 돈 달라고?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잖아. 아들의 고함 소리에 안경순 씨 68세는 움츠러들었다. 전기세 고지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한데 3만 원만. 에이, 진짜. 아들은 지갑을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워 담았다. 아들은 40대 중반에 직장을 잃고 집에서 지낸다. 술을 마시면 화를 낸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왜 공부시키지 않았어?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밥상을 뒤엎는다. 안 씨는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가정 내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한다. 2024년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숨기기 때문이다. 조영철 씨 75세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다. 조 씨에게 그런 돈은 없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다. 3명이 나눠서 돈을 마련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가 문제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200만 원씩 든다. 6개월간 받아야 한다. 자식들은 벌써 빚을 내서 수술비를 마련했다.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 치료 그만두겠습니다. 환자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 씨의 마음은 확고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한다. 치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린다. 경제적 이유로 생명을 저울질해야 하는 현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래. 박상훈 씨 48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집에서 돌볼 수 없어 요양원을 알아봤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이 150만 원이다. 박 씨는 2아이를 키우며 대출금을 갚고 있다.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형님, 저도 힘듭니다. 제 처도 아프고 애들도 대학 가야 해요. 형제들과 통화했지만 모두 어렵긴 마찬가지다. 결국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월 소득이 반으로 줄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간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부양 체계는 붕괴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할머니, 배고파. 7살 손녀가 말했다. 서미자 씨 67세는 라면을 끓였다. 오늘 3번째 라면이다. 딸이 한 달 전 집을 나간 후 손녀 둘을 돌보고 있다. 딸은 빚에 쫓겨 연락이 끊겼다. 서 씨의 기초연금 35만 원으로 3명이 살아야 한다. 손녀들 학용품, 급식비, 학원비까지 책임져야 한다. 할머니는 안 먹어. 할머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먹어. 거짓말이다. 배는 고프지만 참는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지만 손녀들 앞에서는 웃는다. 이런 조손 가정이 10만 가구가 넘는다. 노인 빈곤은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 가난이 가난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기가 그래도 따뜻해요. 김철수 씨 70세는 지하철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3년 전 쪽방에서조차 쫓겨났다. 월세 25만 원을 못 내서다. 이후 거리에서 살고 있다. 낮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지하철역에서 잔다. 역무원이 쫓아내면 다른 역으로 간다. 겨울이 가장 힘들다. 추위에 떨며 아침을 기다린다. 발가락 동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노숙을 그만두세요라는 의사의 말에 웃음만 나왔다. 그만두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노숙 노인은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추정 3,000명에서 5,000명.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은 죽어간다. 지난 겨울 서울역 인근에서 얼어 죽은 노숙인 중 절반이 65세 이상이었다. 한 달에 50시간 일하고 60만 원 받아요. 황금순 씨 73세는 공공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원 청소, 도서관 정리 같은 단순 노무직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2,000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일자리는 1년 계약이고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 경쟁도 치열하다. 선정되지 못하면 수입이 끊긴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황 씨는 한숨 짓는다. 방 한 칸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남는다. 한 달 식비가 10만 원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부분 단기, 저임금 일자리다. 근본적인 노인 빈곤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엄마를 여기 맡기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최현주 씨 52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한 달.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는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왜 묶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직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나 집에 가고 싶어. 값싼 요양원일수록 문제가 많다. 인력 부족으로 노인 한 명당 관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식사는 형편없고 위생 상태도 나쁘다.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2024년 요양시설 학대 신고는 1,200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비싼 요양원은 좋지만 서민들은 갈 수 없다. 결국 돈이 없으면 존엄하게 늙을 권리도 없는 건가?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 인권단체가 거리에 나섰다. 기초연금 인상,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사회는 그들을 외면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또 노인들이 떼쓴다는 냉소만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노인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일하고 수익을 나누는 곳,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는 젊은이들, 무료 법률 상담으로 사기 피해를 막는 변호사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대책은 너무 느리다. 2045년 한국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지금의 청년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다.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불행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